중요한 뉘앙스가 있어. 함수 분열 DN이 상대량의 일반적인 해법이 여기에 똑같이 담겨 있거든. 자,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단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버릇해야 돼. 어제도 이제 한 친구가 그 상담을 했던 내용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실수가 참 많았대. 뭐 누군지 모르니까 이 친구가 받은 점수가 24점이었는데 이투스 모의고사를 24점을 받은 거야. 그런데 실수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를 나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뭐 한 대여섯 개를 실수를 한 거를 다 지적을 하면서 이것 잘못 받고 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점수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내가 재생이니까 작년에는 9평이라는 6평이라는 하여튼 42점이었대. 아마 6평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실수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실수에 집중하지 않는 거야.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집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자꾸 의식하고 얘를 줄이면 된다고 얘만 줄이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산이야. 그럼 실수에 주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쳐다보지 않는 방법은 정말로 다 맞는 애들 하나밖에 안 틀리는 애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 얘네들은 왜 실수를 안 하고 왜 정확하게 문제를 읽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라 할 때 바로 이런 거야. 한 방에 정확하게 읽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걸 기억해야 돼.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놨다가 이게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작업 기억으로 사용되는 거야. 작업 기억이라는 건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 순간 작동하는 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를 우리가 대부분은 요즘 뭐 하냐면 그냥 저장되어 있는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단축키를 누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누를 일이 없지만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걸 새롭게 입력하거나 할 때 8자리, 11자리를 받아서 번호를 그 키판에다가 입력할 때 쓰는 기억이 작업기억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야 작업기억이 좋아야 실수를 안 하는 거야. 누구나 실수를 하지. 근데 그걸 줄이지 않으면 24점을 받은 그 친구의 실력은 사실 이건데 지점수는 42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야.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절대 그렇게 바라보면은 점수가 잘 안 올라. 실수의 원인을 생각하거나 실수만 줄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는 상당히 수월한 편인데 상념색체와 성념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2개씩 나머지 2개가 성이고 하나는 상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상 하나에 성 2개가 있는 거구나. 그 유전자들의 위치가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래프는 보통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거기다가 유전자를 그냥 쓰면 돼.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 얘를 어떻게 쓰냐면 있는 그대로 이거는 EFFGG의 세 쌍을 모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쉬운가를 생각해보면 모든 유전자를 다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쉬워져요. 자, 그럼 반대로 어려워지는 거는 뭐였어? 일부만 제공하면은 문제가 어려워져요. 어쨌든 풀이법이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은 E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다. 요거 하나 딱 보는 순간
전혀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읽어가면 되는 거. 왜냐면 이게 대립유전자니까 대립유전자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2N인데 이 세포가 2N인데 하나밖에 없어서 얘네들이 성이구나 곧바로 알아낼 수 있다. 당연히 그럼 얘는 2는 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성이면 얘는 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남자의 세포이면서 상념색체 2개 같이 있기 때문에 상념색체고 얘네들은 성념색체 있는 FG가 된다.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그대로 써보면은 EEFF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또 바로 느낄 수 있어. 바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조합에서 볼 때에 기니디 세 종류밖에 없고 그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종류니까 얘의 핵상이 무조건 N이 되면서 짝수로 존재하니까 이중의 세포라는 걸 알아야 돼. 이중이 어디냐면 세포상의 감수 분열 중에서 여기 요 레벨에 해당하는 애들이다. 이중은 반짝, 반반짝수, 그래서 작은 별이라고 불렀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상념색체 쪽에 하나가 있고, 그 여기 독특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FG가 성 그러면 우리가 성 그러면은 뭘 떠올리게 돼? X형 색체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만약에 둘 다 X형 색체에 있다는 거는 사실 연관인데, 연관은 같은 형 색체에 있는 거. 그런데 F 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뭘 뜻하냐면 이걸로 봐서 X에 연관돼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즉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을 이거 보고 빠박 요거 보고 빠박 연관 아니네. 그럼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X고 하나는 Y겠네. 디귿은 요거 있고 그 다음에 G 하나 있네. 그럼 이것도 성이었었는데 상념색체 나머지 대문자 말고 소문자랑 같이 있네. 그럼 찢어졌다는 얘기야. 어차피 얘네들은 뭐야? 다른 염색체에 있는 애들이잖아. 상성은 다른 염색체에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같고 요렇게 같다는 거지. 어쨌거나 기억은 틀린 거야. 같은 염색체가 아니고 핵상은 당연히 이것도 N이죠. 그럼 보기가 허접해요. 이 사람의 성염색체는 XX다. XY지. 그럼 굉장히 쉬운 이유가 보이지 이게. 자, 문제 구성상 이게 2019학년도 부평인데 어쨌든 9월 평가원이었는데 요 정도에서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명심할 건 뭐겠어? X형 색체에 있는 유전자와 심지어 Y형 색체에 있는 유전자까지도 언급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 둘 중에 이건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얘가 X인지 아니면 얘가 X인지를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여기에 양쪽에 찢어져 있다는 건 확실히 안다. 그러면 Y형 색체에 있는 애들의 특징은 여자에게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여태껏 수능에서 Y형 색체에 있는 유전자를 언급한 역사는 없었어. 그러나 올해는 나올 수도 있겠죠.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핵상부터 보는 거야. 원래 늘 핵상부터 이렇게 처음에 할 때 핵상 보고 2N인 거 찾고 그 다음에 성상 찾고 여기 있는데 없거나 이러면은 N이다. N의 세포들의 특징을 보면서 이제 대립전자를 찾거나 하는 유형들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유제들이 25, 26에 있으니까 그건 연습하면 되고 27번 이게 2일 수능. 자, 스토리가 여기서 나타나. 스토리가 이제 이야기가 형성되는데 27번에 2일 수능이 요게 하나의 분기점이었어. 그 분기점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수능을 거쳐 2, 3으로 갔다고 했어. 이게 미안.
여차하면 진짜 한 명 둘 중에 하나가 너 아프거나 만약에 알았어 혼자 할 뻔했네. 아니면 너네 둘 다 알았으면 나 혼자 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혼자 스튜디오 촬영이. 와, 이렇게 되는 거 참 특이하군요. 하여튼 몸 관리 잘해. 이 포맷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무엇이 이어졌는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사 수능을 예측하는 거잖아. 뭘까? 이사에는 도대체 뭐가 나올까? 느낌은 벌써 이제 있죠. 좀 이따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를 2일 수능을 점검해 보면은 이게 요렇게 나와 있고 1, 2, 3이 있고 여기는 입구문구로 표현했는데 요게 이 h 더하기 t 값을 언급한 것도 요때가 이제 수능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봐도 되고 최초까지 아니어도 요게 의미가 있는 그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세포 이건 세포 대립전자 그러면서 바로 해석. 자, 여기가 이제 세포들 종류 기니디는 1, 2, 3에 대응된다. 요건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제일 먼저 항상 핵상부터 봐라. 제일 먼저 핵상부터 구별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표에서 항상 단서 핵상을 파악하는 단서는 2n의 경우와 n의 경우밖에 없어. 핵상이란 게. 그럼 2n은 뭘로 찾아야 되냐면 대립유전자나 상동 염색체가 같이 있느냐 내지는 대립유전자의 개수, 상동 염색체 개수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 있느냐 이걸로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두 쌍의 상동 염색체 중에서 3개의 염색체를 가졌다라고 하면 대립유전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2n이 되는 것처럼 n인 세포의 특징은 뭐라고? 있는데 없는 거. 있는데 다른 애들은 있는데 G는 없으면 그러면 n이다. 요 방식으로 찾아보는 거. 요거 있는데 없는 방식이 뭐냐면은 여기 1세포가 있는데 2에게 없고 여기 2에게 있는데 3에게 없어서 그러면은 요게 n이고 얘가 n이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지금 핵상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딜 봤냐면 요걸 본 거였어. 그걸 보게 되면 여기 미음의 세포는 독특성. 이 독특성을 빨리 파악하는 거야. 얘가 왜 두 개의 대립전자를 합쳤는데 3이 가능하겠는가를 빠른 판단. 이 독특성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항상 단서에 보면 수능 문제에서 이런 단서들이 핵심적 단서들이 보이거든. 이게 그거를 빨리 인식해야 수월하게 푸는 거야. 그럼 얘는 이게 두 개의 유전자를 합쳐서 3이 되는 조합이 이것밖에 없다고 했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된 거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2n임을 말해주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어차피 n이 두 개니까 이 세포가 1의 세포가 2n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얘가 있으니까 얘도 있어야 하는 거고 여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두 다 없어야 하는 거고 이게 성립이 된 건데 이때 생각의 흐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생각의 흐름 일종의 플로우 또는 알고리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저게 연습이 잘 되면은 나중에 이 유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풀어 이거. 근데 이게 지금 스토리가 이미 형성돼 있다니까? 이 라인이 형성돼 있어. 이 산은 여기서 끊어질지 아닐지 아직은 모르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 이 관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도 수능이 아니더라도 6평, 9평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연거푸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 판세, 요 문제 유형들을 바꾸려고 막 여러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다 할 문제가 아직 없으니까. 사설 문제들은 약간 조잡해. 그거 아우 내가 대성과 안 봐도 그거 비교인데 어쨌거나 봐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있는데 없다면 뭘 기억하라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 뭐야? 반드시 유전자형이 뭐냐면 이형접합성이 돼야 돼. 있는데 없다는 거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거니까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댐사이가 없으면 하나는 갖고 한쪽은 안 갖게 되는 거라서 결국엔 이형접합성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여기 있는데 없는 게 성립했고 있는데 없는 게 성립했잖아. 3세포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있는데 없는 게 성립했다면 요 대립 1세포와 갖는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성이고 얘가 마찬가지로 이형접합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T가 EN세포에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대문자 TT가 되면서 EN의 유전자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 요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HRT 그대로 해석해서 bench RT 두 개 니끼니 여기 한 개 니끼니 여기 끝났네. 요 과정이 봐봐 이게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느낌적인 느낌을 뭐 해야 된다고? 기억해야 돼. 이걸 통째로 기억하는 것이 진짜야. 2일 수능 처음 나왔을 때 애들이 얼마나 이 문제 보고 당황했는지 알아? 그걸 느껴야 돼.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했던 애들이 처음 봤을 땐 누구나 어렵다고 이거. 근데 지금은 이거 익숙하잖아. 근데 너네들 익숙하냐 이거죠.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2 수능. 그 다음에 2, 3으로 가보면 돼. 어떤 차이가 느껴지면 아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는 게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이제 그 28번이나 29번은 비슷한 유제 앞에 거랑 비슷한 유제니까 연습하시고 30번 하나 점검 30번 문제 지금 잠깐 일단 요 2일 수능 문제를 잘 기억해. 일단 외워놔야 돼. 왜냐면 이거 바로 이어져. 이건 지운다. 지금 외워. 이 과정이 뭐 해야 된다고? 왜? 굉장히 명확히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좀 너무 빨리 얘기했나? 그러면 얘기했어요. 좀 어려우면은 어려운 게 있거나 하면 항상 얘기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게 현장 수업인데 온라인처럼 하면 안 돼. 온라인도 실시간 할 때는 애들이 질문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언제고 얘기해도 돼. 괜찮아. 자, 지금 이런 거를 왜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30번 문제는 작년 3월 문제인데 사실 뭐 단순하지 문제 유형으로 본다면. 근데 이거를 보다가 우리가 뭔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 요게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 되거든. 자 이렇게 돼 있죠. 2, 3월 학평.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거는 유전 문제의 번호가 예를 들어 이런 그 감수별 DNA 상대량이 6번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첫 페이지에 오는 경우 없다고요.
13번이면 세 번째 페이지인데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느낌 이제 알지? 그거 다음에 가계도 나오고 비블리 나오고 막 뒷페이지 있다는 얘기야. 물론 3월은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이번에도 3월 뭐 등급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쉬운 거. 이게 이 문제에서 너무 수월하게 가는 거는 이렇게 주니까 그래. 이거를 왜 다 주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되게 친절한 거지. 이러면 쉬워져요. 근데 수능은 이렇게 안 줘. 그리고 뭐라 했어? A 더하기 A. 야, 이건 대립유전자인데 얘네들의 합을 줬어. 세상에. 그래놓고 기니 뒤에 이렇게 하고 마지막 4는 또 그냥 이거는 이제 블랭크 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일방이. 자, 기억하나? 이일수능의 가장 독특한 단서가 뭐였지? 방금 전에 풀었었던 이일수능의 독특 단서가 이거였었지. 이 독특함이 여기도 있어. 누구한테 있어? 딱 보고 딱 보고 느껴지는 그 독특성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수능장에서 야, 이게 막 축구공만하게 보여야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여야 홈런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단서가 안 보이면 이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막 5분 6분 끌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30초 컷이어야 된다고. 그럼 뭘 봐야 돼? 이걸 봐? 얘를 볼 리가 없잖아. 오로지 단서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서가 꼴랑 애매 그 독특성은 여기 있지. 어떻게 대립전자가 하나도 없어. 이게 뭘 말하나? 분명히 기니디는 1, 2, 3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 없어? 어이? 그것도 대립유전자가 없어? 이상하네요. 그건 뭘 떠올려야 돼? 자, 얘와 유사한 문제를 떠올려 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거 그 129페이지에 21번 기본 유형이 있어. 그게 언제 거냐면 186평이거든. 21번 문제 기본 유형 거기 186평에 이 문제가 거기서 요게 떠올라야 돼. FF가 빵빵 FF가 빵빵 요거나 얘나 이마나 맞박이나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뭘 말해주냐? 급슈 저 Y를 가졌어요. Y만 있어요. 성형색체 유전자예요. 성이에요. 저는 Y만 가져서 그래요. Y만 가졌어요. 그리고 문제를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얘 해결됐잖아. 근데 최소한 Y만 가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핵상이 무조건 N이어야 되지. X를 안 가졌다는 의미가 있는데 없는 거니까 핵상이 N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그냥 한순간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0이네 Y만 가진 N이네 2N이고 N이니끼니 너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게 생각이 빡 떠오르자 잠깐만 하나만 가져요? 당연히 하나만 갖겠지. 왜냐면 AY 이거나 또는 AY 형태가 되고 요거는 AAYY 또는 AAYY가 될 테니 끼니
디귿이에요. 기억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자, 요건 조심해야 돼. 기껏 해석 잘 해놓고 막판에 요거를 미스테이크 이런 생각은 아예 하들 말고 그 동그라미 A 값이 그러니까 얼마여야 되는가 어디갔어? 얼마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y가 같잖아. 이게 y가 같잖아. 그럼 이쪽으로 얘 또는 얘가 오겠지. 1이겠지. 끝났잖아. 근데 봐봐. 자, 30번 문제 정도를 어떻게? 굉장히 능숙하고도 여유롭게 아까 얘기했던 얼마? 29초 컷이 가능하겠는가? 어이? 이게 진짜 실력이야. 드르팍! 요런 거는 거의 웬만한 신경계 푸는 정도야. 그럼 가계도도 만만하게 보이지. 좋았어.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31번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거를 한번 느껴봐. 그게 되나? 그렇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가? 이게 항상 그런 거야. easy. 굉장히 쉬운데 easy한데 but 굉장히 뭔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야. 그런 걸 잘 음미하다 보면은 얻을 게 있어. 뭔가 건질 게 있어. 그런 거를 잘하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최대 단서 찾는 거 있잖아. 그 핵심 단서 찾는 것에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31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접근. 그게 32번으로 바로 이어지죠. 연결성이 있어요. 그 다음 회에 요게 2년 차를 두고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응용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31번은 상념색채 숫자만 주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한적인 단서 주기가 유행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또 1, 2, 3, 4는 이 그림 그리지 않아도 어차피 1, 2, 3, 4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빵빵, 띵빵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짐작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충분히 떠올릴 수도 있다. 그래 놓고 상념색채가 8개냐 4개냐, 그 다음에 모른다, 또 모른다, 비리들이다, 그 다음에 AA 이것도 봐. 이거 똑같잖아. 더했대. 더해서 몰라 2에 B에 4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 뭐가 지원이고 1중이고 2중이고 이 말이야. 2중은 무슨 뜻이야? 작은 별이야. 아직도 작은 별을 모르시나요? 대립유전자 중에 반만 짝수야.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1중은 올짝이야. 모두 짝수야. 왜 짝수냐면 복제됐기 때문에. G1은 홀수로 존재 가능. 얘네들은 무조건 홀수만. 그런데 A 더하기 A가 얼마일 수 있겠냐에 대하여 2는 가능한데 2가 가능한 조건은 2빵 0빵 0이거나 또는 1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확실히 정하려면 요걸 보는 거죠. 상념색채가 4 또는 8이라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2n이에요. 그럼 얘가 n이겠죠. 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n이 있기니 아니래요. 그럼 얘가 작은 별이야. 작은 별이야. 끝난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겠는가 라고 할 때, 자, 여기 물음표가 판단 근거 여기 둘 중에 하나잖아. 지원 아니면 1중이야. 근데 여기가 4잖아. 이 두 개를, 이 단서가 눈에 확 띄어서
비교 가능해요. 그럼 얘가 1중입니다. 8이겠죠? 무조건 4죠. 왜 남아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3세포는 세 번째 세포는 디귿 세포는 무조건 저보다가 n이어야 돼요. 왜요? 얘니까요. 2n 두 개 나왔잖아요. 양 끝에 길이가 2n 나왔고 니디가 n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누가 맨 끝에 4인지 알 수가 있죠. 얘가 4예요. 4세포는 있겠니?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B는 1이에요. 끝났어요. 이것도 역시 29초 컷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염색체 개수 물었을 때 이가 염색체를 물어봤을 때 5개인지 뭐 5개인지 이게 10개라고 착각하진 않겠지. 이가 염색체는 n의 개수와 똑같다고 했어. 근데 n이 4가 아니라 이 경우 n은 5예요. 왜냐면 3 더하기 성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n 값이 5였기 때문에 이가 염색체 개수가 5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바리. 지금 요 31번에서 이어져서 32번이 나오고 32번하고 유사한 형태가 또 어디 있냐면 39번에 226평도 있어. 39번 요런 거에 강해져야 돼. 이게 요즘 유행이야. 이거 나올 수 있다. 이번 6평에도 39번을 잘 하셔야 돼. 이런 거를.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32번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볼까요? 32번은 4번이네. 얘는 11번이네. 자, 어쩌고 저쩌고 대립유전자 상대량 더한 각 그래놓고 얘는 세포를 3개만 줬어. 3개만. 원. 근데 지원기를 줬고 G2기, 1중만 뺐고 보다시피 이 N은 이 포맷으로 항상 들어가 거의. 그래야 문제가 거의 성립하니까. 이거를 빼버리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 2n만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2n짜리 하나, n짜리 2개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고 이렇게 더하거나 B 더하기 기억이거나 또는 기억 더하기 DN이다 라고 할 때 두 유전자를 더한 각 DNA 상대량으로. 근데 여기서 자 이걸 너네가 의심을 하거나 또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나? 왜 DNA 상대량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DNA 상대량이라고 말하냐고? 차라리 유전자의 개수라고 하지 DNA 상대량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의 기호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야. DNA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그 DNA 속에 A라는 유전자와 B라는 유전자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연관된 유전자라고 한다면은 그 DNA 상대량이 얘가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이 한 DNA 속에 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립유전자 A와 B가 분명히 각 한 개당 DNA 상대량 A나 A, B, B의 한 개당 DNA 상대량이 모두 1이다라고 단서를 주면서 문제를 결국엔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야. 이게 DNA 상대량이 유전자의 개수와 같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성립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단어로 그냥 이 개념으로 계속 표현하는 거야. DNA 상대량으로만 얘기하자. 유전자 개수 이런 거는 혼동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DNA 상대량으로 말하겠다. 그게 분체의 개수와 같은 거고.
그러면 감소절하고 연결시키기가 수월하니까 이게 결국엔 유전의 기호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가나가 이렇게 있고 가원하는 세포란 말이야. 어떤 세포인지 찾아야 되는데 세포는 주어진 게 그림에서 3개고 얘는 2개만 줬다고. 그리고는 0 없는 것과 여기는 2가 있고 2, 1이라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의 독특성이 어디서 보이겠는가? 무엇이 핵심 단서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앞에 나온 누구랑 비슷하겠는가지. 그때 지금 가와 나가 2와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어. 2, 3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핵상이 n인 세포에서 여기에 요 에 하나도 없다. 가가 A나 B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로 가면은 2가 됐으니까 요거는 두 단서를 비교하면 되겠죠. 요 지금 두 단서 0이거나 2거나. 그럼 여긴 B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도 B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 기억이 이 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2겠으니 얘는 0이겠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과 뒤에는 누구 중에 하나라고 했냐면 이 애들이 A와 B 중에 하나라면은 결국 두 유전자 중에 하나가 짝수로 존재하는 애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반짝이 한눈에 보이잖아. 이 단서에서 기억이 2개, 기억이 2개라고 하는 것은 얘가 2라는 얘기고 얘가 3이라는 얘기죠. 즉 작은 별이에요. 반짝반짝 작은 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대문자 B가 없고 동그라미 기억은 있었던 요 자료에서 밑에 나 세포도 똑같이 2개가 있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아주 또 독특한 단서로 바로 이어지겠죠. 왜? 자, 여기에 대문자 B가 없었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거나 없는 것을 얘기해야 하니까 그럼 이쪽에 대문자 B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대문자 B가 여기 있다면 그럼 나머지 이 동그라미 기억은 뭐겠는가 할 때 이 기억이 있고 2개였어. 그러면 그 N은 소문자 A나 B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2개가 있다는 건 각각 하나씩 있다는 걸 뜻하거든. B와 동그라미 기억이 하나씩 있어야 하는 3세포는 왜냐면 2분열 말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존재해야 할 거란 말이야. 만약에 얘가 B가 대문자 B가 2개가 있거나 여기는 0개거나 0에 2거나 한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B, B가 같이 있는 거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얘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유전자가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 값이 요게 이제 바로 A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니은이 B가 되면서 요게 A였고 2개가 더한 값이 여기서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렇게 A, B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이 값이 2라는 세포가 봐봐 이 2라는 세포가 요 B 더하기 이 A가 2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도 얘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게 있었다는 거고 얘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얘네들은 동형접합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동형접합성인데 B가 저기에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대문자 B가 없으려면 그리고 소문자 B마저도 니은 값이 0이었기 때문에 얘도 0이 되려면 왜냐면 여기서 따라서
소문자 B가 오지 않는다는 거야. 소문자 B가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수밖에 없겠죠. 대문자 B가 하나가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빨리 성립이 된다면, 보면서 성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에 강하다는 거겠죠. 이걸 헤매지 않고 풀 수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그 비분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거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단서가 만약에 여기 비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본 채로 문제를 풀다가 아 깜짝이야 비분리가 있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이거는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죠. 여기에 만약에 비분리가 들어가면 문제는 만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확 늘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언급을 안 한 다음에 막 마지막에 비분리 지금 이러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비분리를 일으켜보면 돼. 여기서 시작하는 이게 패턴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문제들을 보면 아주 수월하게 이런 유전자를 지원기를 줬다가 그랬다가 변칙을 주는 게 고작 요거였다가 그랬다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요 정도로 왔다가 그리고 동형의 성 요렇게 하는 경우까지 나온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예상 가능한 유형들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일분열 비분리를 일으켜보는 거야. 일분열 비분리 일으킬 때 이거는 상이고 얘는 성이란 말이지. 그럼 유형이 또 두 가지인 게 상에서 비분리를 일으키는 거 하나, 성에서 비분리 일으키는 거 하나를 해봐서 여기를 나눠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이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써보고 그때는 항상 n+1, n-1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그리고 요거를 비분리 일으켜가지고 n+1, n-1을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놔두고 2분열 비분리를 성상을 해가지고 해보고 그랬을 때 나오는 거를 표로 만들어 보는 연습 또는 표를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더하기 B, B 더하기 기억,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잖아. 되게 정신없거든 처음에는. 근데 문제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가가 있어야 하는가가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알게 되면은 문제를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처음에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방법이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 이해하고 여기서 이제 흔들림 없이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걸 보고 빵빵 빵빵 빵이구나 빵이구나 이구나 너 빵이구나 너 이니까 너 빵이구나 그럼 B가 되는 게 아까 나중에 없었다는 걸 다 알아내는 그 과정이 여기 2니까 얘가 1이 되려면은 그럼 마지막에 여기 이게 이렇게 기억이 B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다음에 문제가 잘 풀리면 아 이거 좀 알겠어? 그때 비분리를 추가하면 돼요. 또는 얘와 유제들이 많거든. 그 유제들이 뒤에 이제 제법 있어요. 이게 작년 4월인데 올해도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 아직 유행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최근 문제거든. 더 하는 거. 근데 내 생각에 이제 이 두 개를 합하는 것으로 예상하면 돼요. 그게 6편에도 나와 있고. 아직은 더 새로운 거를 막 만들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그 이투스 4월 거에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전도 문제는 아주 그지 같아요. 와, 아주 대박이야. 뭐 그런 거의 그거는 와 잡스러운 문제가. 왜 그랬을까 하면 뭔가 내긴 해야 되겠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고 뭐 6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조잡스럽게 뭔가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걸 뭘 문제라고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이 그거 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래서 대놓고 얘기한 게 이런 문제가 고민하지 마라. 이건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건 표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행 올해 예를 들면 이제 FF 시즌 FF가 아니지 나중에 이제 유행하게 될 그 패션의 어떤 흐름이 누구 한 사람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 패턴이 암묵적 합의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평가원이라는 데서 기준치를 제시해야 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평가원의 의미가 있어.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그렇다고 뭐 또 6평에 또 이렇게 다 모든 걸 걸고 그러지 말고 부담 갖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33번부터 36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연습을 꼭 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37번도 우리가 얘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색상을 잘 보면서 상념색채 위에 있는지 성념색채 위에 있는지를 찾는 게 관건이었던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고 자 이제 뒤에 39번으로 이어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39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최근 패턴 정리한 후 이제 사람의 전환